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슈퍼스탁 발굴 프로젝트 글로벌 슈퍼스탁의 김민아입니다. 미중 무역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금 나홀로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증시가 있습니다. 바로 뉴욕 증시인데요. 현재 실적을 발표한 S&P 500 내 기업들 중 대부분의 기업들이 예상치를 뛰어넘는 호실적을 발표를 했고, 특히 나스닥 내에 있는 애플은 시총 1조 규모를 돌파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은 미중 무역 갈등이 계속해서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서 벌어진 일이라 더욱더 놀라운데요. 그 비결은 무엇일까요? 우리 새로운 한 주도 저희 글로벌 슈퍼스탁과 함께 하시면서 글로벌 증시 동향을 분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송은요,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그리고 톡스타 홈페이지를 통해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cntv.co.kr, 톡스타.co.kr을 통해서 접속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여 1:1 투자 상담, 유사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출발하기 이전에 시장 동향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국내 증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입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0.17% 오르면서 2291선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수급 동향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피에서 기관이 많이 팔고 있습니다. 286억 원 정도 매도 중이고 개인은 173억 원, 외국인은 85억 원 정도 매수 중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0.07%의 소폭 오르면서 789선으로 이어가고 있는데요. 역시 수급 동향 함께 체크해 보셔야겠죠. 코스닥에서 기관이 역시 팔고 있습니다. 60억 원 정도 매도 중이고 외국인은 9억 원 정도 매도 중입니다. 이 양지수 모두 뚜렷한 방향을 모두 찾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는 무역 전쟁에 의한 여파로 보여집니다. 이로 인해서 박스권 장세가 계속될 것이다 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많습니다. 이어서 해외 선물 지수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스닥 지수입니다. 현재 나스닥 지수는 0.09% 오르면서 7,408선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S&P 500 지수도 함께 보시죠. S&P 500 지수는 0.05% 오르면서 2,841선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달러 인덱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달러 인덱스는 0.1% 오르면서 95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골드 지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에 고용 부진하다라는 발표로 인해서 달러가 상대적으로 약세를 이어갔는데요. 이에 골드는 반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현재 골드는 0.17% 오르면서 1212달러로 거래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크루드오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크루드오일도 조금 오르고 있습니다. 0.16% 상승하면서 68달러로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중국 시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해종합지수입니다. 상해종합지수는 현재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1%대 내리면서 금요일장에는 2740선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항생지수는 어떻게 마감을 했을까요? 항생지수 역시 조금 내렸는데요. 네, 0.14% 내리면서 27,676선에서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암호화폐 시세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9시 기준이고요. 업비트 기준의 시세입니다. 먼저 비트코인 시세입니다. 비트코인은 0.09% 소폭 오르면서 800만 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코인들이 모두 강보합인 부분이 확인이 됐고요. 다른 코인들은 어떻게 이어가고 있을까요? 네, 다른 코인들도 역시 모두 강보합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퀀텀은 0.67%, 비트코인 캐시는 0.6%대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거래량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이 1위에 계속 달리고 있습니다. 3위에는 새로운 코인이 올라와 있는데요. 아이오타라는 코인입니다. 이 아이오타라는 코인은 8월 4일자를 기준으로 업비트에 새롭게 상장이 되면서 원화 거래가 가능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시세 확인을 해봤습니다. 저 이제부터 글로벌 이슈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최윤 캐스터와 함께 확인해 보시죠. 안녕하세요. 최윤입니다. 오늘 가장 핫한 이슈 두 가지 외신을 통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전에 오늘 어떤 이슈들 나와 있는지 함께 체크해 보시죠. 먼저 첫 번째 이슈입니다. 애플이 미국 증시 사상 최초로 꿈의 시총 1조 달러를 돌파를 했다고 합니다. 외신들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함께 살펴보고 이슈 분석까지 이어집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입니다. 중국이 미국의 이란 원유 수입 중단 요구에 대해서 거절 의사를 밝혔다고 합니다. 외신을 통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외신입니다. 네, CNBC에 나온 기사고요. 제목 보시면요. Apple hangs on to its historic $1 trillion market cap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애플이 시총 1조 달러를 돌파를 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CNBC에서는요. 애플이 미국 증시 역사상 처음으로 시가총액 1조 달러를 돌파를 했다. 금요일 애플 주가는 전일 대비 2.92% 상승한 207.39달러로 마감해 종가 기준으로도 시총 1조 달러를 유지를 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전문가의 워딩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한 전문가는 애플에 대해서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지난 몇십 년 동안 애플의 생태계가 얼마나 강해졌는지 알 수 있다. 이 1조 달러 달성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성장의 시작이라고 봐야 한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애플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았는데요. 조금 이따가 이슈 분석까지 함께 이어지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현재 알제지라에 나온 기사고요. 제목 보시면요. China rejects U.S. demand to reduce Iran oil imports 이렇게 제목 나와 있습니다. 중국이 미국의 이란 원유 수입 중단에 대해서 거절 의사를 밝혔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기사에서는요. 중국이 최근 미국 정부의 이란산 원유 수입 중단 요구에 대해 거절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중국 측의 입장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중국과 이란은 이 무역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이어져 있다. 그리고 중국은 계속 이란과 협상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라고 중국의 외교부 측에서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앞으로 이런 이슈들로 유가는 어떻게 움직이게 될까요? 지금부터 이슈 분석 이어집니다. 네, 최윤 캐스터 고생하셨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 오늘의 글로벌 이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월요일장을 꾸며주실 저희 김은수 멘토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함께 첫 번째 이슈를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 정말 대단한 소식입니다. 창업자 스티브 잡스의 양아버지의 창고에서 출발한 이 애플이 42년 만에 시총 1조 달러를 돌파했다, 이런 소식인데요. 자세한 내용 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애플이요, 미국 증시 역사상 최초로 지금 미국 상장회사 처음으로 전일장에 2.9% 상승을 하면서 207.39달러에 거래 마감하면서 무려 1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이게 하나로는 약 1131조 4201억 원 규모의 천문학적인 어마어마한 규모거든요. 이게 애플의 1년간의 성장세를 봤을 때 지금 스마트폰 시장에 좀 포화된 상태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신흥국들의 지금 그 시장 점유율 경쟁이 좀 심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애플은 글로벌 경기 확장에 좀 포커스를 맞추면서 이 차별화된 고급화 전략이 좀 성공을 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즉 다른 기업들은 좀하게 팔기 위해서 이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때 애플은 무려 15%나 가격을 올려서 팔았단 말이죠. 근데 이게 굉장히 시장에서는 호재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지금 42년 전 창업이 됐습니다. 애플은. 이런 독창적인 기술 개발이 결국에는 이 재정적인 결실을 맺게 됐다라는 이 시장에서는 그런 반응이 나오고 있고요. 물론 아이폰의 순이익이 총 매출의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애플워치도 스마트워치 중에 전 세계 판매 1위를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스마트폰 회사 유일하게 지금 앱스토어를 직접 운영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앱 서비스 수익이 좀 많이 증가를 한 상황입니다. 쉽게 좀 비교를 해드리자면 우리나라 시총 삼성은 이제 핸드폰을 좀 집중으로 팔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제 애플은 앱스토어에 대한 이익까지 가지고 간다라고 이해를 하면 좀 쉬우실 것 같고요. 여기에다가 아이패드, 에어팟, 그리고 기타 액세서리, 아이맥, 그리고 맥북 등의 이 애플의 제품군들의 꾸준한 수익도 한몫을 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애플이 1조 달러를 규모를 돌파를 하고 나서의 향방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혹시 또 이 애플에 뒤이어서 또 한 번 또 1조 달러를 돌파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나올까요? 네, 일단 현재 관심으로는요. 지금 애플이 시총 1조 달러에 지금 고지에 왔는데요. 이게 지금 계속 머무를 수 있을지에 대한 판단이 굉장히 관건입니다.
단기적으로는 9월에 아이폰 새 모델이 출시가 됩니다. 그로 인해서 이 성공 여부가 1차 지속 성장 관문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미중 무역 갈등이 현재 지금 고조가 되고 있는 만큼 이 매출과 제조를 중국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애플로서는 이 애플의 제품군들에 대해서 10% 고율 관세를 이 대상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애플을 이어서 가장 유력한 후보로는요, 아마존이 꼽히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아마존은 우선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고요. 현재 8,920달러를 기록 중인데 이 지속적인 상승이 있을 시에는 9,000달러의 고지도 이제 넘어설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뒤를 이어서는 알파벳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가 그 뒤를 잇고 있고요. 최근 주가가 좀 폭락한 페이스북은요, 지금 5,000달러 선에서 멀찍이 좀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 기술주 나스닥 지수에 대해서는 매매 전략에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는 여기까지 분석을 해보고요.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운수 멘토님은 그동안 이 미중 무역 전쟁이 계속되면 중국은 이란의 원유 수입을 계속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자, 그런데 실제로도 미국의 이란산 원유 수입 중단을 해라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중국은 계속해서 거절 의사를 밝혀왔거든요.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원유 공급이 좀 다소 원활해지면서 유가는 어떻게 방향 이어갈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 미국이 이란 핵 합의를 좀 탈퇴를 하면서 이란에 대한 제재 완화 조치를 조금 폐기한 후에요. 지금 한국과 일본 또 중국까지 아시아 국가에도 이란산 원유 수입을 중단을 하라라는 요구가 좀 계속됐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이를 거부한 상태고요. 지금 미국의 이란 제재 실효성에 대해서 이제 의문이 좀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은 지금 미중 무역 전쟁이 좀 계속되고 있고요. 이 관세 부가 품목 및 규모가 늘어나면서 이 중국이 미국의 입장을 미국의 요구를 수용할 이유가 없어졌기 때문이거든요. 앞으로도 이란 원유 수입은 이 미중 무역 전쟁의 협상 카드 중에 하나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다만 중국은 지금 미국과 무역 전쟁을 원만하게 좀 해결하기 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수준보다도 추가로 늘리지는 않기로 했는데요. 미국이 이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이제 유가의 향방이 좀 결정이 될 것이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란 원유를 수입하는 중국 기업에 대해서 지금 세컨더리 보이콧을 단행할 경우에는 갈등이 조금 심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세컨더리 보이콧의 경우에 사실상 이제 효과는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중국의 원유 수입을 담당하는 이 페드로 차이나 같은 경우에는 이 중국 그러니까 내수로 움직이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제 세컨더리 보이콧 대상이 되더라도 제재 효과는 거의 없을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미중 무역 전쟁이 심화되면서 이란 제재 효과는 좀 반감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이번 주에 이 미중 무역 전쟁을 저희가 가늠해 볼 수 있는 중국의 지표가 발표가 된다고 합니다. 중국의 수출입 발표가 예상이 되어 있는데 이 포함해서 좀 주요 일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물어볼게요. 네, 이번 주 뉴욕 증시는요. 지금 기업들의 2분기 실적 발표가 마무리되고 있는 국면에서요.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정책 향배에 대해서 좀 주시할 예정입니다. 지난주 주가 지수는 지금 미국과 중국의 새로운 관세 위협 등에도 애플 등의 이제 기업 호실적이 이루어지면서 이제 단단한 지지력을 보여줬는데요. 여기에다가 지금 페드 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해서 이제 인상 방침을 좀 재확인을 했죠. 그러한 가운데 물가 지표에 좀 관심이 쏠릴 예정입니다. 이번 주는 좀 물가 지표 외에 사실상 주요 지표는 좀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6일인 오늘이죠. 오늘은 7월 고용 추세 지수가 좀 나오고요. 이 타이슨 푸드 실적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7일에는 6월 구인이직 보고서 그리고 6월 소비자 신용이 발표가 되고요. 8월 경기 낙관 지수도 좀 발표될 예정입니다. 또한 디즈니와 웬디스의 이 실적이 발표가 되고요. 8일은 토마스 바킨 리치먼드 연은 총재가 연설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CVS 헬스, 마이크 콜스 실적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9일에는 지금 7월 생산자 물가지수인 PPI 그리고 6월 도매 재고 지표가 나옵니다. 또한 찰스 에번스 시카고 연은 총재가 연설이 예정이 되어 있고요. 드롭박스 실적이 나올 예정입니다. 이번 주 10일이 가장 좀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7월 CPI와 7월 실직소득 지표가 발표가 되고요. 이 7월 소비자 물가지수 즉
이 CPI가 사실상 이번 주의 핵심입니다. 지난주에 발표된 7월 비농업 고용이 시장의 예상보다 적은 25만 7천 명 증가에 그쳤습니다. 5, 6월 고용이 지금 상향 조정이 되고요. 임금도 예상 수준으로 오르면서 연준이 이 통화정책 정상화 기조에 영향을 주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고요. 7월 물가도 상승세를 지금 꾸준하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준의 긴축에 힘을 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으면서 이 CPI를 굉장히 핵심적으로 이번 주는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슈 두 가지 잘 짚어봤습니다. 이번에는요, 저희 해외 선물 시장에서 잘 대응할 수 있도록 멘토님의 가이드를 한 줄평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멘토님, 오늘의 가이드는요? 네, 오늘의 가이드는요, 이 자국 내 디스전이 절정에 치닫는 트럼프 행정부라고 한번 정해봤습니다. 네, 지금 미국 내에서 좀 분열이 심화되고 있군요. 네, 맞습니다. 지금 폭스뉴스 앵커의 지금 이 정치적인 이 논쟁에서요, 농구 스타 르브론 제임스까지 좀 디스전을 벌이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이에 지금 각 스포츠 스타와 미국의 유명 인사들이 저마다 트럼프에 대해서 지금 좀 반대를 표명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트럼프의 지지율은 사실상 지금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조금씩 오르고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트럼프를 반대하는 이 사람들의 태도도 굉장히 강경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마디로 지금 양 극단으로 점점 나뉘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지금 당장 좀 미래는 밝다라고 이제 생각이 돼도 이대로 계속이 된다면 먼 훗날 미국의 이 미래는 좀 밝지 않을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면서 이러한 가이드를 정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이드까지 모두 들어봤습니다. 이번에는요, 본격적으로 매매 전략 시간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장도 저희가 잘 대응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매매가 알려주시죠. 네, 오늘은 이민희 나스닥하고 크루드 오일을 준비해봤습니다. 여기 제 거 차트를 보시면서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지난번에 강조를 했던 7,200 포인트대를 이제 지지하면서 이 반등을 보여줬습니다. 사실상 더 밀려도 지지 라인은 좀 있었는데요. 빠르게 반등을 한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1차 저항 라인인 지금 7,421포인트에서 좀 안착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좀 매수 방향으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매물벽이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7,421포인트에서 짧은 매도는 가능한 상황입니다. 7,421포인트를 강하게 돌파한다라고 했을 때는 7,485포인트까지 좀 매수로 대응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크루드 오일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현재 이 크루드 오일입니다. 크루드 오일은요, 지금 제가 지난주에 68.90 안착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안착하지 못한 상태에서 지금 좁은 박스권 흐름을 예측했는데 현재 지금 굉장히 적중한 상태고요. 상방 대응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68.90에 이제 68.90에서 이제 완전하게 안착을 한다면 $70까지만 매수 홀딩을 좀 하고요. 이제 하락으로 하방 대응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68.50을 빠르게 이탈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67.22까지만 어느 정도 포지션을 유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글로벌 이슈 앤 가이드는 여기까지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모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글로벌 이슈 앤 가이드 화면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찾아가는 여정에서 여러분의 가이드가 되어드리는 저희 글로벌 슈퍼스탁, 이번에는 차이나 이슈 앤 가이드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중국 시황 이야기 그리고 유망 투자 종목에 대해서 소개를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어떤 이슈들이 나와 있는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늘의 차이나 이슈 첫 번째는요. 미국 내 기업들이 중국계 스파이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애플에 이어 GE에도 중국 스파이가 발각된 건데요. 어떤 방식으로 기밀을 유출했고 이번 사태가 미중 간 무역 전쟁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첫 번째 차이나 이슈에서 알아봅니다. 두 번째 차이나 이슈입니다. 구글이 다시 한번 중국 시장 진출에 속력을 가하는 모습입니다. 검색 엔진에 이어 클라우드 서비스 진출을 위해 중국 기업들과 끊임없이 접촉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과연 구글의 중국 시장 진출은 무사히 성공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차이나 이슈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이슈를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김정철 본부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중국 시장의 분위기를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장 마감은 어떻게 됐나요? 네, 뭐 제가 말이 무색하게 제가 그러니까 적산병 나온 뒤로 상승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 들었는데 거기서 꼬꾸라져 버렸어요. 일단 뭐 사실 뭐 이제 좀 많이 오를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좀 생각해 봤는데 이게 미중 무역 갈등, 그러니까 중미 무역 전쟁이 다시 불거지면서 이게 다시 급락한 모습이거든요. 급락했는데 어제 특히 좀 지난 금요일이죠. 지난 금요일 특히 좀 안 좋았어요. 안 좋았는데 이제 상해 종합 지수는 약 1% 정도 밀렸고요. 선전 성분 지수나 창업한 지수 같은 경우는 더 급락했는데 중요한 사실은 이제 어제 밑꼬리를 달지 못하고 종가 저가로 끝났다는 부분. 그래서 시초가 아마 시작할 때 분명히 약간 어느 정도 좀 감지하셔야 된다라는 좀 얘기 드리고요. 다만 이제 미국장이 좀 좋았기 때문에 오늘 시초가 아마 시작할 때 그 부분 좀 감안해서 거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주 강력한 하방은 아닌데 지난번 저가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매물이 추가로 나올 수는 있다라는 부분 좀 염두하고 매매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상해 종합이나 전체적으로 이제 업종별로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 이제 전체적으로 차신주가 급락한 부분이 좀 큽니다. 차신주가 좀 4% 넘게 급락을 하면서 업종별로 전체적으로 좀 안 좋은 걸 좀 이끌었고요. 다만 이제 석탄 업종하고 그다음에 이제 제지 이쪽만, 우리나라도 제지가 요즘 강세인데 중국도 제지가 강세예요. 제지 이쪽만 좀 상승을 하고 나머지 전 업종이 거의 다 폭락을 했다. 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중국에서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주류, 뭐 의료기기 이쪽 부분이 좀 많이 폭락을 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상해종합 같은 경우는 지금 다시 한번 전저점을 테스트하는 과정, 그러니까 2731포인트 정도, 2730포인트 정도 저점 테스트 한번 하는 걸 반드시 지켜보셔야 된다.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슈 분석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 어떤 뉴스인지 들어보죠. 네, 첫 번째 이슈. 이게 좀 사실 지난번 애플 할 때 애플 정도까지만 끝났을 때도 뭐 그러려니 했는데 이번에도 또 이번에 GE에서 제네럴 일렉트릭에서 기밀 유출이 발생했는데 이게 또 중국계 스파이라고 해요. 그래서 핵심 기술을 빼돌리다가 FBI에 체포가 됐다고 하는데 이 부분이 좀 파장이 좀 있을 걸로 좀 보여집니다. 네. 지금 현재 이 애플에 이어서 GE에서도 회사 기밀을 빼돌린 중국계 스파이를 적발했다, 이런 소식인 겁니다.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사실 미중 간 무역 전쟁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 상당히 좀 여파가 클 걸로 보이는데요. 이 자세한 사건의 개요를 좀 들어볼게요. 네, 일단 FBI에 따르면 GE 직원 중에 이제 정샤오칭이라는 직원이 있었어요. 근데 이 직원이 회사의 핵심 기술하고 관련 정보를 빼냈다는 걸로 이제 체포가 됐는데 정샤오칭 같은 경우는 2014년부터 원래 처음부터 그러려고 GE 입사한 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2014년에 산업기밀을 담은 이제 문서 파일을 한 19,000개를 이제 빼돌린 혐의인데 이 빼돌린 때 이 내용이 주로 어떤 거냐면 에너지하고 그다음에 발전 분야. GE가 요즘에 가전에서 좀 밀리니까 이쪽 에너지 분야, 터빈 기술 분야에 집중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GE의 자회사죠. GE의 기술을 좀 빼돌리다가 적발이 된 거고요. 기술 유출 방법이 약간 좀 특이했습니다. 좀 재밌습니다. 재밌다기보다는 좀 약간 교묘했다고 할 수 있는데 석양이나 이렇게 풍경들, 그러니까 멋진 배경 이미지 사진 있잖아요. 그 사진 안에다가 이진법 코드를 심었어요. 아주 상당히 교묘하긴 한데, 이진법 코드를 심어서 그 데이터를 딱 거기다 이제 심어놔서 그걸 사진을 보내면서 이제 마치 사진인 것처럼 이렇게 진행을 하는 그런 부분인데요. 일단 이런 기술을 뭐
스테가노그라피. 제가 전문가는 아니어가지고. 스테가노그라피라는 수법을 통해서 유출을 했다고 합니다. 일단 정샤오치 같은 경우는 중국 국적도 보유한 이중 국적자고요. 그 다음 MIT 학위를 받았고, 공부는 열심히 하셨어요. 되게 열심히 하셨는데, 그리고 2008년에 이제 지에 입사하셨고요. 근데 중국 정부의 보상 내용이 담긴 안내서가 자택에서 발견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너가 기술 유출을 해주면, 우리가 어떤 보상을 해주겠다라는 그런 안내서까지 발견된 상황인데, 지금 중국 내에서는 그러면 어떤 반응이 거냐면요. 그거 당연하죠. 우린 그런 적 없다. 니네 자작극이다. 지금 이렇게 지금 계속 반응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이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되면 좀 미국의 무역 전쟁 당위성이 좀 더 증가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사실은 싱가포르에서 지금 국무장관과 왕이 외교부장이 어느 정도 시사 좀 완화가 된다 이런 가능성을 표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좀 더 심화가 될까요? 무역 전쟁 관련해서 갑자기 이제 그 왕이 외교부장이 그 되게 안 좋은 소리를 막 쏟아내다가 막판에 이제 회담하고 나서 갑자기 좀 완화될 것 같아. 뭐 대전제에 대해서는 뭐 어느 정도 타협이 있었다라고 뭐 이런 얘기를 흘렸어요. 근데 도대체 이 사람들 지금 도대체 싸우자는 얘기야 말자는 얘기야 되게 헷갈리는 그런 부분이 많은데, 일단 사실 이 사건 뒤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폼페이오하고 그다음에 왕이 부장하고 미팅이 있었는데, 미국이 최근에 이제 미 해군 통신 장비가 한번 해킹을 적발했고요. 연초에요. 그리고 애플에 이어서 GE까지 이제 해킹하고 기술 유출이 모두 중국과 관련된 이슈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협상 측면은 계속 미국한테 좀 어느 정도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다. 뭐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이 이제 제가 봤을 때 아세안 지역 포럼에서 왕이 부장하고 이제 왕이 부장 같은 경우가 중국의 보복이 정당하다라고 이제 발표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미팅을 한 그런 상태였는데, 그 부분에서 이제 시나리오가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왕이 부장이 아세안 지역 포럼에서 중국의 보복은 정당하다고 얘기했는데, 이 사건 나오고 폼페이오하고 미팅해 보니 살짝 중국이 한 골이 내리지 않았나. 저는 약간 이런 생각, 이런 과정이었다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단기간에 이제 중미 무역전쟁이 완화되긴 조금 힘들 것 같고요. 특히 이번에 이제 첨단 산업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중국이 이런 악재를 이제 미국은 좋은 기회로 삼을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특히 이제 중국이 만약에 이게 진짜라면, 이제 중국은 중국 내에서는 이제 미국의 자작극이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현재 이제 EU나 다른 기타 국가들이 과연 중국 편을 들 거냐, 지원 사격을 해줄 수 있느냐. 그때 지원 사격이 쉽지가 않다라는 부분을 좀 얘기 좀 드리고 싶고요. 중국이 이런 기술 유출된 의혹을 말끔하게 좀 해결하고 가야지만이 중국이 IT 굴기, 그다음 첨단 산업 굴기를 좀 계속 주장할 수 있지 않을까. 만약 이걸 해결하고 가지 못하면 그 내용 자체가 미국만 지지하는 게 아니라 전 나라들이 다 그 중국의 이런 IT 굴기를 지지하지 않을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는 여기까지 마무리를 해보고요.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뉴스 소개부터 좀 들어볼게요. 네, 지금 구글이 중국의 손을 손을 잡으려고 막 하고 있어요. 근데 중국이 새끼손가락 하나만 이렇게 딱 살짝 걸쳐주고 있는데, 지금 구글이 거기 이제 중국의 검색 엔진에 이어서 클라우드 시장까지 진출하려고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텐센트하고 량차오라는 이제 랑차오네요. 랑차오하고 협력해서 지금 진출방을 모색하고 있는데 8년 만에 중국에 이제 재진출하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근데 이제 세계 2대 클라우드 시장, 미국하고 중국 이렇게 2대 클라우드 시장인데, 알리바바가 현재 지금 그 메인을 잡고 있기 때문에 중국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반격을 어떻게 이렇게 진행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구글이 이번에는 중국에서 클라우드 시장에도 좀 진출을 하겠다, 이런 꾀함을 보이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자, 구글 좀 구체적인 진출 방향이 좀 궁금합니다.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나요? 네, 구글 같은 경우에 중국 내 클라우드 서비스를 출시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일단 텐센트하고 랑차오 그룹하고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거 말고 하나 더 있는데 한 3개사하고 지금 현재 협상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근데 블룸버그 통신에서 이 보도를 했는데, 구글 같은 경우는 인터넷 기반의 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중국 기업 이제 국내 데이터 센터하고 서버하고
통해서 실행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데 구글 자체가 사실은 전 세계에 다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인터넷상의 서버를 통해서 저장 공간을 제공해주고 기업체들한테 무료로 제공해주거든요. 참고로 저희 회사도 구글 클라우드 씁니다. 쓰기는. 근데 중요한 건 이제 무료로 제공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뭐 이제 각종 이제 기술이나 뭐 이런 부분을 이제 유료로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구글 자체가 이제 데이터 센터를 뭐 기반으로 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중국 내 법규상 중국은 데이터, 개인정보 데이터, 사이버 정보 데이터는 해외로 나갈 수가 없어요. 아예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중국 내 국내 기업이 그걸 해야 돼요. 그래야지 그게 사업이 진행하기 때문에 중국 현지 기업하고 제휴는 필수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아마 지금 현재 텐센트 랑차오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언론에서, 전 세계 언론에서 다 누군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네. 어디랑 하고 있는지는 이미 결정돼 놓고 지금 몇 가지 이제 여러 개 하는 것처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네요. 네. 하지만 지금 이 미중 무역 전쟁이 계속 심화되고 있는 와중에서 구글이 하필 중국에 계속적으로 진출하려고 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방금 말씀해 주셨지만 파트너가 텐센트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죠. 하는데 맞나요? 네, 텐센트가 거의 100% 거의 99.99%로 하겠습니다. 예. 일단 텐센트가 거의 99.99%인데 이유는 뭐냐면 이제 원래 이제 IT 기업들은 이제 트럼프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트럼프 대통령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하고 뭐 하지 마 이렇게 해도 말 들을 기업들이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유는 이제 구글이 시장 지배력을 좀 확대하기 위해서 중국에 좀 진출을 해야 됩니다. 지금 클라우드 시장은 치열하거든요. MS랑 구글, 아마존 이 세 기업이 상당히 좀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데 이제 8년 전에 이제 구글 같은 경우가 검색 시장에서 8년 전이 아니죠. 정확히 2000년에 이제 구글이 이제 진출을 했는데 중국 정부가 이 검열, 인권 관련 검열 때문에 구글하고 중국 정부하고 한판 몇 년 동안 싸웠었어요. 근데 결국은 구글이 화가 나서 그냥 철수를 해버렸거든요. 철수를 했는데 이번에는 구글이 중국의 맞춤형 검색 엔진, 인권 치면은 아예 검색이 안 되게 하는 맞춤형 검색 엔진 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파트너를 보면은 일단은 이미 지금 구글이 위챗 텐센트의 위챗에 AI 게임 어플을 선보이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이미 지금 시작한 상태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이제 이유는 이제 바이두하고 알리바바 같은 경우는 너무 친정부예요, 이 기업 성향 자체가. 바이두는 거의 뭐 중국 정부 기업이나 다름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알리바바 역시 마찬가지로 상당히 좀 알리바바 마윈 회장이 제가 볼 때 시진핑 주석을 정말 좋아하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도 들거든요. 이제 그 정도로 이제 친정부 성향 기업이기 때문에 반면에 텐센트는 좀 중국 정부하고 좀 사이가 좀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텐센트가 주로 하는 게 게임인데 중국이 게임 규제를 많이 해요. 그래서 텐센트가 상당히 기분 나빠하는데 이 부분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텐센트가 아마 구글의 손을 잡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그다음 징둥 자체도 알리바바를 견제하기 위해서 징둥이 이제 온라인 쇼핑몰 2위이기 때문에 알리바바에 이어서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좀 같이 진행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미국도 사실 나쁜 게 없는 게 이 부분에서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하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굳이 이렇게 반대하거나 그럴 이유는 전혀 없다. 그래서 현재 중국 클라우드 시장은 알리바바가 선두를 달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서 치열하게 아마 싸움이 전개되지 않을까. 물론 물론 중국 정부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사실 무국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딱 눈에 답이 보이는데 예, 사실 무국이라고 계속 잡아떼고 있네요. 예.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슈 두 가지는 여기까지 분석을 해보도록 하고요. 자, 본격적으로 매매 전략 시간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유망 투자 종목에 대해서 리뷰를 해주실 텐데요. 오늘은 어떤 종목인가요? 네, 오늘은 어쩔 수 없이 또 바이두를 지난번에 좀 얘기를 드렸는데 제가 왜 바이두를 왜 갖고 왔었냐면은 지난번 이제 바이두가 이제 중국 시장이 급락할 가능성이 저는 약간 있었기 때문에 물론 적산배가 올라오긴 했지만 무역전쟁이 다시 심화되면은 그래도 종목은 중국 내 주식보다는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을 하는 게 훨씬 더 수급적으로 유리하다는 것 때문에 바이두를 가져왔던 거거든요. 실제로 바이두가 반등을 했습니다. 반등을 했는데 참 아쉽게도 바이두가 매수가를 안 줬어요. 여기서 안 밀리고 그냥 곧바로 반등해버려가지고, 그 부분이 좀 아쉬운데, 일단 바이두 하면 중국 검색 시장 70%를 차지하는, 1위 사업자입니다. 근데 친정부 성향으로 애국심 마케팅 열심히 하고 있는 곳이고요. 구글 들어오면 힘들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바이두가. 근데 구글이 들어온다라고 얘기를 안 했고요, 아직까지는. 검색 인증만 만들었고, 중국 정부에서는 구글이 들어올 리 없다.
공식적으로 부인한 상태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들어올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부분, 그 부분 좀 생각하고 있고, 만약 검색 엔진 쪽으로 못 들어오면 아마 클라우드 쪽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이쪽 부분 파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클라우드 쪽으로 좀 집중되면은 바이두가 주가가 오를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 분명히 좀 상기시켜 드리고요. 검색 엔진으로 들어온 바이두가 밀립니다. 검색 엔진 들어온다는 뉴스가 나오면 바이두는 무조건 매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구글을 일단 바이두가 이길 가능성이 높아요. 구글과 싸워도. 근데 중요한 거는 경쟁이 좀 치열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가 좀 염두를 해두자. 그래서 상당히 좀 이제 클라우드 시장과 검색 시장 둘 다 진출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클라우드 쪽, 그러니까 검색 엔진 쪽은 바이두에 넘겨주고 클라우드 쪽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리가 꼭 생각을 하고 매매를 해야 된다. 그리고 상반기 실적 분이 예상했는데 실적이 의외로 좋았습니다. 바이두가. 그래서 그런 이슈들, 그냥 구글의 악재만 없으면 분명히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얘기 드리고요. 바이두 같은 경우 코드 번호가 BIDU,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습니다. 그냥 BIDU 치시면 됩니다. 그럼 바이두 검색할 수 있고, 이제 매수가를 조금 올려봤어요. 예, 안 잡히니까. 저는 이게 반등 난다,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을 노리려고 하고 있는데, 일자 매수가를 225.59달러를 제가 제시했는데 살짝 올려서 230달러. 그래서 조금만 밀리면 잡을 수 있게 다시 한번 올려봤고요. 2차 매수가, 그러니까 이거 분할 매수로 접근해야 돼요. 밀리는 걸 사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갭이 떠 있어요. 이 갭 분명히 매크로 옵니다. 매크로 올라오기 때문에 이 부분 좀 노려야 되고요. 2차 매수가는 213달러에서 222달러로 상향을 하고요. 손절가 역시 206.7달러로 좀 상향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목표가,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는 1차 목표가 260달러, 2차 목표가 280달러 그대로 유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술적 반등을 충분히 보일 수 있다. 그리고 구글이 검색 엔진이 아직 얘기 끝까지 나오려면 아직 조금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그 부분 사이에 한번 반등을 노려보자라는 의미에서 좋은 걸 가지고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중국 기업이지만 현재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고요. 이 때문에 무역 전쟁에 악영향에서 조금 피할 수 있다라는 관점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저희 차이나 이슈인 가이드는 여기까지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차이나 이슈인 가이드 화면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암호화폐와 관련된 엄선된 정보들만 드리고 있는 저희 글로벌 슈퍼스탁의 자랑 시간이죠. 코인 이슈 앤 가이드의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먼저 어떤 이슈들이 나와 있는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첫 번째 코인 이슈입니다. 필리핀 정부가 ICO의 규제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새로운 규제 초안을 공개한 건데요. 새 규제안에는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지 잠시 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입니다. 블록체인 비즈니스 모델을 성공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어떤 점이 가장 주의해야 할까요? 블록체인 비즈니스 모델이 성공으로 가는 지름길 두 번째 코인 이슈에서 알려드립니다. 네, 본격적으로 이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선주 멘토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함께 이슈 분석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떤 뉴스인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필리핀 정부가 또 ICO에 대해서 조만간에 새로운 규제를 발표할 예정인데요. 지난 2일 이제 필리핀의 증권거래위원회에서 이제 ICO에 대한 규제 초안을 공개를 하고 이제 미리 선 공개를 했죠. 그리고 나서 대중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해서 다시 조금씩 수정을 나가겠다는 그런 의견을 밝혔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모든 ICO를 증권 발행으로 간주할 것이며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는 스스로 증명해야 된다는 그런 규제 초안을 마련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규제 초안의 내용에 대해서 좀 들어봐야겠죠.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었나요? 네, 규제 초안에 따르면 일단 ICO를 통해 발행되는 모든 토큰이 증권으로 가정을 하는 건데요. 다만 발행자는 증권이 아닌 다른 성격이라고 증명할 수 있으면 토큰은 증권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인데 이게 골자로 이제 운영이 되는 거죠. 이제 SEC 증권거래위원회는 필리핀에서 진행되는 대부분의 ICO 프로젝트 팀이 자신들이 발행한 토큰은 증권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SEC에 의해서 감독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은 하고 있지만 SEC 측은 그런 주장은 위험하다라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ICO가 사기인지 아닌지 이런 거 투자자들이 개별적으로 분별해내기 어렵기 때문에 증권으로 간주를 하면서 감독을 해야 된다는 게 이제 정부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ICO를 진행하는 업체는 필리핀에 등록을 해야 되고요. 여기 토큰 세일이 진행하기 최소 90일 전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도 규제 초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서에는 ICO에 대한 리뷰, 토큰이 증권이 아닌 이유에 대해서 제3자로부터 법적 의견 등도 포함되어야 되고요. 또 이후에 SEC에 제안된 ICO의 토큰이 증권 발행인지 아닌지에 대한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ICO 프로젝트 팀이 일단 토큰이 증권이라고 간주되더라도 등록 절차와 또 규제 당국으로부터 승인을 받는다면 토큰 세일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 SEC의 규제 초안 내용 중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 좀 ICO 관련 규제안 발표를 통해서 저희가 필리핀의 입장을 좀 알 수가 있을까요? 지금 현재 필리핀 어떤 입장을 취한 건가요? 일단은 이 부정적이라기보다는 긍정적인 입장에서 그 전체 관리를 하려는 게 필리핀의 입장입니다. ICO 관련 규제안 수립은 암호화폐 시장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소비자 보호 그리고 안전한 시장 형성을 위해서 국가적 움직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인근 국가인 태국에서도 증권거래위원회에서 지난 7월 16일부터 ICO 규제 법안을 시행한 후에 한 달여 만에 필리핀도 좀 동기부여, 자극을 받아서 그런지 빨리 규제 초안을 발표한 그런 모습인데요. 또 인근 국가인 싱가포르도 좀 예를 들자면 지난해 8월부터 ICO 규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는 등 발빠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필리핀 정부 암호화폐에 대해서 친화적인 정책을 피고 있는 대표적인 아시아 국가 중에 한 곳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아무래도 좀 규제로 감독 관리 하에 빠르게 성장시키기 위해서 이런 규제 초안을 마련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는 여기까지 분석을 해보고요.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어떤 이슈인지 소개부터 들어보죠. 네, 일단 새로운 혁신 기술이 주목받고 있는 이 블록체인이 이제 기존의 모든 기술을 대체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좀 많이들 제기를 하십니다. 워낙 블록체인의 사업 비즈니스 모델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잠재력은 사실 어마어마하죠. 그러면 이게 기술 개발 초기부터 큰 결과를 기대하는 건 좀 어렵기 때문에 차차 이제 큰 기업들과도 함께 협업을 통해서 발전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좀 원론적인 문제를 한번 좀 다뤄볼까 해서 이번에 이제 새로운 이제 블록체인 혁신 기술이 기존 모델과 같이 함께 그리고 지속 가능성 있는 그런 모델로 발전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꼭 필요한 중점 사항에 대해서 좀 오늘 다뤄볼까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서 비즈니스 성공을 좀 이루기 위해서 저희가 좀 우선 주의해야 할 점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 비즈니스의 특성과 비즈니스 성공 사례를 한번 엮어서 점검사항 한 3가지 정도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지속 가능성 여부입니다. 계획 중인 블록체인 비즈니스 모델이 지속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이 좀 초점이 돼야 되는데요. 일단은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이제 블록체인 기술 구현 자체에 좀 정신을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 개발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큼 오랫동안 유지되는지 그 장기적인 목표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분산형 구조의 그런 블록체인 관련 비즈니스가 이렇다 할 벤치마킹할 그런 기업들이 없기 때문에 좀 애를 먹는 것이 있죠. 왜 예측될 수 있는 선행 자료가 있어야지 또 따라서 하는데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블록체인 기술이 장착되고 보급된 이후에 BM을 통해서 계속 수익을 낼 수 있는지에 대한 그 여부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계획하는 BM, 그러니까 비즈니스 모델 내에서 토큰 이코노미 설계가 명확한지에 대해서 좀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블록체인 생태계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없이 이제 유행이라고 하죠. 유행에 편승을 해서 이제 우후죽순 비즈니스 모델이 생겨나고 있는데 사실 이제 여기에 대해서 좀 확실한 토큰 이코노미 경제 속에서 계획이 되어야만 좀 역시나 지속 가능성과도 연관이 되어 있는데 좀 경쟁력이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좀 보면요.
잠시만요. 네. 네. 주의사항에 대해서. 네, 주의사항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토큰 이코노미 경제가 단순히 이제 어떤 뭐 데이터 분산이라든지 아니면 거래 수수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어우러져서 그 경쟁성을 함께 갖고 갈 것인지 이것이 중요한 이슈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새로운 블록체인을 접목하기 위한 전략과 전술인데요. 블록체인은 이제 투명성, 확장성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신규의 그 비즈니스 모델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에게 익숙한 비즈니스 모델에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함께 어우러져서 무조건 블록체인 자체로 새롭게 발전하기보다는 기존에 이미 깔려져 있는 그 비즈니스 모델과 잘 협업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사실 블록체인 생태계에는 참여자를 연결해주는 중개자가 필요 없기 때문에 뭐 수수료 절감이라든지 개인 간의 스마트 계약을 기반으로 다양한 또 계약 거래 내용들을 할 수가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현재 있는 비즈니스 모델에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같이 상호 보완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요. 현재 문제는 이제 블록체인도 기존에 불가능했던 것들을 확장하고 여러 가지 이용을 할 수 있지만 동시에 익명으로 거래가 가능하다는 그런 것이 단점,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법과 제도가 지금 명확히 없는 상태에서 기업들이 섣불리 기술 도입을 하기보다는 지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적정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나서 이제 적용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블록체인은 인터넷을 뛰어넘는 새로운 혁신의 바람이기 때문에 다양한 산업 분야에 적용이 가능한 만큼 지금 많은 신생 기업뿐만 아니라 기존의 대기업들도 같이 접목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한데요. 명확한 선례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고 또 시청자분들께서도 또 새로운 아이템이나 앞으로 미래의 4차 산업혁명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해볼 가능성 그리고 가치가 있는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함께 좀 연구하는 그런 또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상당한 유용한 전략들을 좀 들어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슈는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어보고요. 저희 선물 시장에서 잘 대응할 수 있도록 가이드 한마디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가이드는요? 네, 오늘의 가이드는 스타벅스에서 커피 한 잔입니다. 스타벅스, 네, 커피 좋아하세요? 네. 네. 이게 사실 제가 예전에 이제 이 글로벌 스포츠닥에서 암호화폐 이슈를 다뤘을 때 이제 머지않아 뭐 스타벅스에서 커피 한 잔 먹을 날도 얼마 남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불과 몇 개월 안에 지금 이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스타벅스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와 보스턴 컨설팅 그룹과 손잡고 암호화폐 결제 시장에 뛰어들었는데요. 1,500만 명의 회원을 두고 있는 모바일페이 선두주자로 이제 고객들에게 결제 선택권을 넓혀주겠다는 게 먼저 스타벅스 측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암호화폐로 스타벅스 커피를 이제 구입을 할 수 있게 됐는데요. 이제 머지않아 올해 중에 아마 이뤄질 계획인데 사실 그런 거거든요. 스타벅스가 어쩐 또 커피 그 브랜드에 또 고급화하기 때문에 여기서 먼저 시작하면 이제 전 세계적인 커피 브랜드들이 이제 또 따라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더 의의가 있는데, 그러니까 대중 속으로 이렇게 빨리 암호화폐가 실제 구매에 이용될 수 있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물론 작게 보이는 사건이지만 크게 확대했을 때는 이제 내년 정도 되면은 이제는 보편화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의 길을 열었다라고 또 보여집니다. 그래서 함께 또 스타벅스에서 커피 한 잔 하는 날 제가 또 방송에서 실제로 먹었다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면서 또 거기에 대해서 다뤄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우리 멘토님 스타벅스에서 코인으로 커피 한 잔 못 드신 거죠? 네, 아직은 못 먹었는데 곧 마실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때 MC님 것도 함께 사드리겠습니다. 혹시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후에 좀 시세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근데 저는 사실 스타벅스 이런 이슈가 있으면 좀 오르는데 영향이 있지 않을까 했는데 아쉽게도 지금 당장은 바로 영향이 있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기업들이 이제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연달아서 그런 사건이 아니라 이슈가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은 아무래도 시세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다음에 또 멘토님과 함께 커피 한잔 하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이슈는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모두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희 글로벌 슈퍼스탁은 오늘도 해외 선물과 중국 주식 그리고 암호화폐까지 전 세계를 대상으로 유망 투자 종목 발굴하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저희 방송은요,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그리고 톡스타 홈페이지를 통해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cntv.co.kr, 톡스타.co.kr을 통해서 접속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여 1:1 투자 상담, 유사수신행위, 무인과 영업행위, 불법 대여 정보 및 가입 권유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슈퍼스탁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성공적인 투자 판단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